이번에는 미증시에서 있었던 종목별 메가 이슈들 전해드리는 메가3 시간입니다. 먼저 핀비즈맵 확인해 보겠습니다. 금융, 에너지, 산업 등 섹터가 올랐고요. 커뮤니케이션 섹터가 소폭 하락을 했습니다. 빅테크주들의 흐름이 부진했죠. 애플과 테슬라는 소폭 상승을 했지만 구글, 메타, 아마존은 모두 1%가량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마이크론은 전날 장마감 후 실적을 발표했었는데요. 그 당시에는 급등을 했었는데 본장 마감 상황을 보시면 눈에 띄게 하락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약 4%가량 급락을 했고요. 잠시 후에 관련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융주들은 23개 은행의 스트레스 테스트 통과 소식에 전반적으로 상승하는 모습이었고요. 소비주 쪽으로 가보시면 나이키가 조금 전에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현재는 시간 외에 약 3%가량 하락하는 중입니다. 며칠 전에 오버스탁의 베드베스앤비욘드의 지적재산권 낙찰 소식에 급등했었는데요. 간밤에도 이 파산 위기의 기업이 흡수되는 게 확정이 나면서 20%가량 폭등을 했습니다. 웹사이트 이름도 오버스탁닷컴에서 베드베스앤비욘드로 변경하겠다고 전해지기도 했고요. 버진 갤럭틱은 목요일에 첫 번째 상업 비행을 성공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하락세를 나타냈습니다. 그럼 오늘의 메가3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메가3는 은행주 그리고 반도체, 마지막으로는 에너지 섹터에서 선택을 해왔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슈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메가 이슈는 금융주에서 가져왔습니다. 연준이 23개 은행에 대해서 시행한 연간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 모든 은행이 통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스트레스 테스트는 재정 건전성 평가로 심각한 침체 상황을 견딜 수 있는가를 평가하는 것인데요. 견딜 수 있다는 결과가 나온 겁니다. 이번 조사는 지난 3월에 실리콘밸리 은행 등 중소은행들의 파산 이후 이뤄진 첫 테스트 결과죠. JP모건, 웰스파고 등 대형 은행들과 중견 은행들에만 국한됐던 테스트입니다. 지역 은행주들 중에서는 규모가 큰 US뱅크, 시티즌스, 트루이스트 등도 포함이 됐었고요. 금융섹터는 이 때문에 1.5%가량 올랐고 관련된 은행주들의 주가 역시 크게 상승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다음 메가 이슈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음 메가 이슈는 반도체 분야에서 꼽아봤는데요. 실적을 발표한 마이크론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죠. 마이크론은 어제 장마감 후에 실적을 발표했었는데요. 월가의 예상치를 웃도는 실적 발표로 당시에는 급등세를 나타냈었습니다. 그동안 스마트폰, 개인용 PC 수요가 둔화가 되면서 반도체 주문이 지속해서 감소했었지만 최근 들어서 전자회사들이 재고를 소진하면서 다시 구매에 나서기 시작했다는 거죠. 이 때문에 시장은 메모리 반도체 업황이 바닥을 통과했다고 해석하면서 환호를 했었는데요. 그런데 간밤에 본장에서는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약 4%가량 하락을 했죠. 이유를 살펴보니 요즘 반도체와 관련해서 미중 갈등이 심상치 않잖아요. 중국발 규제 우려가 최소 10%의 타격을 줄 것이다. 다음 분기에 순손실을 기록할 것이라는 분석에 4%가량 하락을 했습니다. 한편 어제 메가3 방송에서 미 행정부에서 대중 반도체 수출 제재를 검토 중이라는 소식을 전해드렸었는데요. 해당 소식에 엔비디아와 AMD가 하락을 했었죠. 이날장에서 엔비디아는 하락세를 지속을 했고요. AMD의 경우에는 소폭 상승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마지막 메가 이슈로는 에너지 섹터에서의 옥시덴탈 소식 가져와 봤습니다. 워렌 버핏이 이끄는 버크셔 해서웨이가 사들이고 매도하는 주식들은 알려질 때마다 시장이 굉장히 떠들썩해지곤 하는데요. 이번에 버크셔의 선택은 옥시덴탈이었다고 합니다. 버크셔는 최근 며칠간 옥시덴탈 주식을 210만 주 정도 사들였는데요. 이로 인해서 보유한 주식 수가 총 2억 2,400만 주를 넘어섰고요. 지분은 25% 이상으로 늘어났다고 합니다. 워렌 버핏은 올해 들어서 옥시덴탈의 지분을 꾸준히 늘려왔는데요. 회사 경영권에는 관심이 없다고 언급하기도 했죠. 보유한 주식 평가액만 해도 전일 종가 기준으로 해서 약 129억 달러에 달한다고 하니까요. 어마어마합니다.